대한민국 여권을 손에 받았을 때 그 차가운 감촉이 너무 낯설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여권을 열었습니다. 여권 안쪽에서 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적힌 부분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기 한국 국적을 취득해 눈물이 맺힌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 한국 귀화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델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고 얼마 전 귀화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여권을 받는 날이었는데요.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들인 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마치 영화처럼 떠오르네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빠는 유럽의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3년간 파견 근무를 명령받으셨어요. 지금이야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만 15년 전만 해도 벨기에에서 한국은 조금 낯설고 먼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고 저도 아빠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 아빠는 한국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벨기에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델핀, 한국어를 배워볼 생각 없니? 아빠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던 거죠. 아빠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또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직접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특히 삼성이나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며 아빠는 한국이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거라 확신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빠의 예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빠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공부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주위에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국에서 구해오신 한국 드라마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신선하고 매력적인 언어였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독특했고 발음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하며 발음을 연습하곤 했는데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점점 한국어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게 됐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의 한국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배우들은 멋지고 스토리는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풍경과 문화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언어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바로 입학한 것은 아니었고 먼저 한국대학 부설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더 배우며 대학 입학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을 결심하고 한국에 갈 준비를 하던 시절은 정말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벨기에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과 가족, 친구들과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현실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제 꿈을 펼치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현대적이고 웅장한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들려오는 한국어는 저를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실제 모습과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생활은 기숙사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거리는 언제나 활기로 넘쳤고 곳곳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음식점이 눈에 띄었고 어느 하나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화장품과 옷은 너무 세련되고 멋져서 어디를 가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약간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전혀 나쁘게 대하지 않았어요.
음식점에서든 상점에서든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정말 활기차고 발전된 나라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어학당에서의 생활은 정말 특별했어요. 수업은 쉽지 않았지만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한국어를 공부하며 학교 안팎에서 한국어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의욕도 더 커졌습니다.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과의 교류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자라온 저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문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대학교 안에 있는 어학당 덕분에 학교 주변은 항상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거리마다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 쇼핑할 수 있는 곳들이 즐비했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어학당 친구들과 함께 근처를 돌아다니며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을 먹거나 쇼핑을 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도 정말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책을 읽곤 했어요. 활기차고 열정 넘치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언제 봐도 멋졌고 그들을 보면서 저도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학당 수업에 가는 길에 자꾸 마주치는 한 한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자는 잘생긴 얼굴에 멋진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어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을 박경은이라고 소개하며 이 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얼굴이 빨개진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솔직함과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경원 오빠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오가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그 시간대에 일부러 근처를 서성이며 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귀여운 고백을 들으니 더욱 그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경원 오빠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어학당에 다니는 동안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할 때마다 옆에서 가르쳐주고 연습 상대도 되어주면서 제가 더 빨리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어학당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학생이 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더니 두 분 모두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경원 오빠가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한 겁니다. 오빠는 대학원에 들어가느라 군입대를 늦췄는데 더는 미룰 수 없어서 가야 할 때가 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고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자친구를 고무신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행히 오빠는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군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배치된 부대는 강원도 철원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 찾아가는 길이 꽤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경원 오빠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서 힘든 것도 있고 기쁘게 길을 떠났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 걸려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곧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부대 입구에 도착하니 입구를 지키던 군인분이 저를 보고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셨어요. 면회를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은 놀란 듯한 표정으로 잠시 기다리라고 하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외국인이 면회를 오는 일이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잠시 후 더 높은 계급의 군인분이 나와 다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면회를 왔다고 다시 설명했지만 그분 역시 어딘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저를 다른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안내받아 들어간 방에서 문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경원 오빠가 전화로 알려준 절차보다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차분히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했어요. 문서를 작성하는 동안 긴장도 되었지만 오빠를 만날 생각에 설렘이 더 컸습니다. 문서 작성이 끝난 후 면회실로 이동의 자리에 앉아 기다리며 드디어 오빠를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빠가 전에 말하기로는 선임 한두 명과 함께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문이 열리자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다른 면회객의 일행인 줄 알았지만 모두 경원 오빠의 선임들이었어요. 외국인 면회객이 신기했던지 제 얼굴을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순간 제가 사온 도너츠 3박스 사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너츠가 아니었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원 오빠는 저를 보며 미안한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본 그는 군대에 들어가기 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전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많이 힘들었나 싶어 걱정이 됐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긴장감이 풀렸고 다시 오빠와의 소중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사실 처음 1년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가 휴가를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자주 나올 거면 빨리 제대시키지 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대 면회는 저에게 한국 문화와 경원 오빠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대하던 날 저는 경원 오빠의 어머니와 함께 부대로 갔습니다. 오빠가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뻤어요. 제대하는 오빠는 군대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씩씩하고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느껴져서 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대 후 경원 오빠는 복학해 열심히 대학 생활에 몰두했고 저 역시 한국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어 통번역을 전공하며 꾸준히 공부를 했고 졸업 후에도 번역과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 시기에 경원 오빠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취업 준비에 몰두했어요. 시험과 면접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좋은 회사에 입사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오빠는 취업하자마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즈음으로부터 약 2년 전의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언젠가 오빠와 결혼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프로포즈에 감동했고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우리는 벨기에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오빠가 제 고향을 방문하고 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저희 둘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벨기에에서 제 가족들은 오빠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 소속이라 EU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 여권을 가진 경원 오빠는 벨기에 공항에 도착해서 저와 같은 줄에 서서 자동 기계에 여권을 찍고 바로 입국 절차를 마치는 겁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여권을 확인한 후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통과를 시켜줬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온 거야?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경원 오빠는 벨기에에 도착하기 전부터 많이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벨기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몇 마디 벨기에어 인사말도 준비했더라고요. 그의 이런 노력에 부모님은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오빠를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특히 어머니는 벨기에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한상 가득 차린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줄은 몰랐는데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빠는 경원 오빠에게 벨기에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빠는 벨기에어를 잘 알지 못했지만 가족들과 소통하려는 노력과 밝은 태도를 보여주었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빠와 오빠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며칠 동안 벨기에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다른 유럽 국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은 정말 즐거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 여권의 놀라운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나라를 방문했는데 공항에서 저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직원들에게 여행 목적이나 체류 기간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여권을 보여주자마자 거의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바로 통과하더라고요. 몇 번은 제가 질문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입국이 지연되었는데 오빠는 먼저 통과해서 짐을 찾아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기도 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여권에 대해 별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유럽공항에서 한국 여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체험하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빠가 가지고 있는 한국 여권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경원 오빠와의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몇 년 후 오빠는 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한국 대학도 졸업했으며 한국인과 결혼한 제 상황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역사 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면접은 필수였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됐어요. 준비를 위해 주변 외국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면접 연습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국적 취득을 위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면접 심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사 신청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갈 정도였어요. 드디어 오늘 그 긴 여정의 끝에 다다른 날입니다. 여권을 받으러 가는 날이죠. 귀화 심사 신청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저는 비교적 빠른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걸리는 경우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청에 가서 여권을 찾기 위해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더니 작은 모니터에 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뜬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직원이 파란색의 대한민국 여권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여권을 손에 받았을 때 그 차가운 감촉이 너무 낯설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빨리 여권을 열어보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떨려서 여권을 가만히 손에 들고 한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여권을 열었습니다. 여권 안쪽에서 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적힌 부분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울컥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감격에 젖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마다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작게나마 장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여권을 손에 들고 나는 한국 국민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살아오며 이곳이 나의 집이 되었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전 제가 한국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될 줄도 나아가 한국 국적을 얻게 될 줄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러 왔던 제게 한국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권을 받으며 그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번 여름 그의 휴가가 시작되면 벨기에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벨기에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 절차를 밟아보는 제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사실 이전에 남편이 벨기에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여권 덕분에 입국 심사를 간단히 통과하던 모습을 보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국 여권을 들고 그 줄에 서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렙니다. 오늘 여권을 손에 쥐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들이 저를 성장하게 했고 이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해준 곳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만들어갈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여권을 손에 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벨기에에서 온 델핀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델핀은 15년 전 유학을 위해 처음 한국에 발을 들였다고 합니다. 당시엔 한국이 그저 낯설고 새로운 곳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곳은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부와 결혼,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녀는 점점 이곳에 뿌리를 내렸죠. 그리고 마침내 긴 귀화 절차를 거쳐 오늘 대한민국 여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여권을 받고 나는 이제 한국 국민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순간, 델피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15년의 여정이 떠오르며 모든 것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겠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며 올여름에는 남편과 함께 벨기에를 방문해 한국 여권의 힘을 체감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델핀의 이야기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 봅시다. 저희 방송도 늘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